백화점 마네킹을 지나치다가 순간 진짜 사람인 줄 알고 깜짝 놀란 적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시죠? 분명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밀랍 인형 관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괴물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외계인 같은 것도 아닌데 왠지 오래 쳐다보기가 꺼려지죠. 머리로는 아무 문제 없다고 아는데 몸이 먼저 불편해지는 그 순간, 심리학에서는 이 반응을 언캐니 밸리, 불쾌한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로봇이나 영화도 없던 시절부터 이런 반응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둠 속에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아닌 존재를 마주칠 가능성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불편함이 단순한 심리가 아니라 그 시절 살아남기 위해 새겨진 경고였다면 어떨까요? 지구가 우리 현생 인간만 사는 세상이 아니었을 때 우리와 너무 닮아 오히려 위험했던 또 다른 종류의 인간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우리 조상들에게 사람 같은데 사람 아닌 것을 경계하도록 만들었을까요? 혹시 그 시절 정말로 우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우리가 아닌 존재들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은 이 불쾌한 골짜기가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건지 우리 조상들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불쾌한 골짜기는 사실 그렇게 오래된 개념은 아닙니다. 1970년대에 일본의 한 로봇 과학자가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거든요. 로봇이 사람을 닮아갈수록 처음에는 사람들이 친근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특정 선을 넘으면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친근함 대신 불편함과 혐오감, 심지어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로봇이 너무 사람 같은데 뭔가 완벽하지 않을 때 말이에요. 이 과학자는 이 지점을 불쾌한 골짜기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로봇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었어요. 밀랍 인형을 볼 때도, 요즘 영화에 나오는 컴퓨터 그래픽 인물들을 볼 때도, 심지어 사람처럼 만든 마네킹을 볼 때도 똑같은 반응이 나타났거든요. 사람과 너무 비슷한데 미묘하게 뭔가 어긋나 있는 이 얼굴들은 우리 몸에서 자동으로 경고를 울리게 만듭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보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즉각적이고 깊은 본능적 반응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또 있습니다. 대체 왜 우리한테 이런 본능이 있는 걸까요? 우리 조상들은 로봇을 본 적도 없고 밀랍 인형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것들을 보면 불편해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런 본능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조상들이 살아남는 데 꼭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새겨진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왜 뱀을 보면 본능적으로 놀랄까요? 뱀에게 물린 적도 없는 어린아이들도 뱀을 보면 겁을 냅니다. 한 연구에서 과학자들이 원숭이들에게 뱀과 대충 비슷하게 생긴 물체들을 보여줬더니 진짜 뱀이 아닌데도 원숭이들이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어요. 왜 그럴까요? 수백만 년 동안 뱀은 우리 조상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었기 때문입니다. 뱀을 못 알아본 조상들은 살아남지 못했고 그들의 유전자는 후손에게 전해질 수 없었죠. 그렇다면 불쾌한 골짜기도 뱀에 대한 공포와 똑같은 게 아닐까요? 우리 조상들이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했던 본능 말입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우리가 아닌 존재들을 알아보고 경계하도록 몸에 새겨진 경고였던 거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조상들은 대체 누구를 또는 무엇을 두려워했던 걸까요? 사실 인류 역사의 대부분 기간 동안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인간이 처음 나타났을 때 지구는 텅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우리와 생김새는 비슷한데 뭔가 다른, 또 다른 인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처음부터 강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사냥당하는 입장이었죠. 요즘 아프리카가 위험하다고요? 200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살던 세상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끔찍했습니다. 언제든 덤벼들 준비가 된 거대한 검치호랑이가 있었고 영역을 침범하면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하마들도 있었으며 상상도 못할 무시무시한 맹수들이 특실거렸거든요.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두려워한 건 맹수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다른 종류의 인간들도 많았어요. 우리 조상들은 호모 하빌리스나 호모 루돌펜시스 같은 존재들을 만났을 겁니다. 친척이긴 했지만 확실히 우리와는 달랐죠. 멀리서 보면 사람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보니 뭔가 다른 겁니다.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몸집도 다르고 뭔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어요. 만약 사냥에서 돌아오다가 이들을 자기 가족으로 착각하고 다가갔다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훨씬 더 이상한 존재들과도 함께 살았습니다. 오로로피테쿠스라는 작은 몸집의 생명체가 있었는데 이들은 200만 년 전까지도 살아 있었거든요. 이들은 정말 기묘하게 생겼어요. 뇌는 침팬지만한데 두 발로 완전히 서서 걸어 다녔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긴 하루 사냥을 마치고 지쳐서 쉬고 있습니다. 근처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죠. 그런데 문득 아이들 쪽을 보는 순간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날씬한 형체 하나가 당신 아이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황급히 일어나 창을 잡으려는 순간 이미 늦었어요. 그 민첩한 생물은 순식간에 아이를 낚아채서 어둠 속으로 달아나 버립니다. 요즘 세상에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들 하시죠?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공포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자기 아이를 노리는 포식자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 포식자는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처럼 두 발로 걸어다니는 존재였습니다. 물론 모든 인간종이 아이들을 노린 건 아니었습니다. 파란트로푸스 같은 종들은 우리를 그냥 지켜보기만 했을 수도 있어요. 연구자들은 이들을 인간 계통의 소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하루 종일 식물만 뜯어먹도록 만들어진 존재였거든요. 사람을 해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분명 섬뜩했을 거예요. 두 발로 걷고 분명히 우리와 비슷했지만 뭔가 비율이 이상했거든요. 거대한 턱에 경사진 이마, 작고 마른 몸뚱이는 이건 우리가 아니다 라는 걸 확실히 보여줬죠. 그런데 이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먼 친척인 유인원들도 아프리카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지금의 침팬지와 고릴라의 조상들 말이죠. 화석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동아프리카 곳곳에서 발견되는 걸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들과 거의 매일같이 마주쳤을 겁니다. 지금은 침팬지나 고릴라가 사람을 잘 피하죠. 하지만 그건 인간의 총과 기술 때문입니다. 200만 년 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더 무시무시한 영장류들도 있었습니다. 디노피테쿠스라는 거대한 개코 원숭이를 아시나요? 이건 진짜 악몽 그 자체였어요. 엄청난 송곳니를 가지고 있었고 큰 수컷은 80kg 가까이 나갔거든요. 네 발로 기어가는 거대한 몸집, 침으로 번들거리는 송곳니를 상상해 보세요. 공격적인 무리와 마주친다면 정말 끔찍했을 겁니다. 또 다른 무서운 동물도 있었습니다. 테로피테쿠스라는 영장류인데요. 지금도 에티오피아 고원에 작은 형태로 살아남아 있지만 200만 년 전에는 훨씬 더 컸어요. 큰 수컷은 70kg이 넘게 나갔습니다. 당시 우리 조상인 호모 에렉투스 수컷이 60kg 정도였다는 걸 생각하면 이들이 얼마나 위협적이었을지 감이 오시나요?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동물들이 우리를 위협했지만 우리 조상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실제로 호모 에렉투스가 이들의 새끼를 사냥해서 먹었다는 증거가 발견됐거든요. 우리 조상들은 그저 도망만 다니는 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잔인한 세계에서 함께 싸우고 살아남았던 거죠. 자, 이제 시간을 훌쩍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수십만 년이 흐른 뒤의 세상이죠. 드디어 우리 인간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우리는 호모 날레디라는 종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들은 정말 이상한 존재였어요. 원시적인 특징과 현대적인 특징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수십만 년 동안 같은 땅에서 살았지만 신기하게도 우리와 피를 섞었다는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남아프리카의 한 동굴에서만 이들의 뼈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 작은 호미닌들은 죽은 동료를 동굴 깊은 곳에 안치하는 장례의식 같은 걸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처럼 말이죠. 서쪽으로 가면 더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석조차 발견되지 않은 또 다른 인간종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들을 고스트 계통이라고 부릅니다.
화석도 없는데 존재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바로 현대 서아프리카 사람들의 DNA에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불명의 인간들은 우리와 교배를 했고 그것도 5만 년 전까지 계속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도 수수께끼 투성이인 이 존재에 대해 언젠가 화석이 발견되기를 과학자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아프리카를 떠나면서 세상은 더욱 이상해집니다. 북쪽과 서쪽으로 가자 우리는 네안데르탈인을 만났거든요. 이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지능도 뛰어났습니다. 우리와 네안데르탈인의 관계는 정말 복잡해요. 처음 만난 건 약 10만 년 전 서아시아에서였습니다. 우리가 유럽으로 계속 퍼져나가면서 네안데르탈인들과 섞이기 시작했죠. 초기 유럽 사람들은 한동안 네안데르탈인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특징들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지금 유럽 사람들의 DNA를 보면 평균 2%도 안 되는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만 남아 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이보다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아시아에는 또 다른 신비로운 인간종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데니소바인이에요. 이 종은 정말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는데 최근에 드디어 두개골이 발견됐습니다. 동남아시아로 더 내려가면 또 다른 인간들이 있었어요. 호모 플로레시엔시스, 일명 호빗이라고 불리는 작은 인간들과 호모 루조넨시스라는 역시 작은 몸집의 종들이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다른 종들을 그저 두려워하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우리는 그들과 피를 섞었습니다. 현생 인류가 적어도 3종류의 다른 인간들과 교배했다는 게 확실하게 밝혀졌거든요.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그리고 아프리카의 정체불명 고스트 계통까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불쾌한 골짜기가 다른 인간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생긴 거라면 왜 우리는 그들과 교배까지 했던 걸까요? 두렵기도 하면서 동시에 끌리기도 했다는 건가요? 어쩌면 이게 바로 사람 같지만 완전히 사람은 아닌 얼굴들이 우리에게 복잡한 감정, 즉 공포와 매력을 동시에 일으키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불쾌한 골짜기를 설명하는 몇 가지 가설을 내놓았어요. 모두 우리 조상들의 생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을 피하기 위한 본능이에요. 약도 없고 의사도 없던 시절, 병은 며칠 만에 작은 부리 전체를 쓸어버릴 수 있었거든요. 낯선 사람들은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조상들은 그들이 나쁜 기운이나 악령을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헤르페스 성병이 실제로 200만 년 전 파란트로푸스로부터 물려받은 거라고 해요. 우리 본능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당시에는 병의 작은 징후라도 알아차리는 게 생과 사를 가를 수 있었습니다. 창백한 피부, 이상한 눈빛, 부자연스러운 움직임, 심지어 몸을 가누는 방식의 미묘한 변화까지도 뭔가 잘못됐다는 경고 신호였거든요. 그리고 죽은 사람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온갖 병균이 득실거리는 곳 아닙니까? 죽은 몸은 여전히 사람 모습 그대로인데 생기만 사라진 거죠. 바로 이게 두 번째 가설입니다. 죽은 자를 빨리 알아보는 능력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에게 죽은 사람의 시체는 위험 그 자체였습니다. 병이 퍼질 수 있고 그 냄새가 포식자를 불러올 수도 있었거든요. 가족이 죽었는지 빨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 뇌는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사이의 미세한 차이를 감지하도록 진화했을 겁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이상한 얼굴들은 바로 그 경보를 울리는 거죠. 공포 영화를 생각해 보세요. 창백한 피부에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가진 좀비나 귀신들이 왜 무서운가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고대 본능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가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를 다시 어둠 속 숲으로, 그 으스스한 형체들이 있던 곳으로 데려가는 이야기예요. 바로 적을 알아보는 본능입니다. 수십만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두려워한 건 표범이나 하이에나, 검치오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인간들도 위협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같은 호모 사피엔스지만 다른 부족이었죠. 또 어떤 경우에는 네안데르탈인이나 데니소바인, 늦게까지 살아남은 호모 에렉투스 같은 다른 종이었고요. 멀리서 보면 우리와 비슷해 보였지만 가까이서 보면 뭔가 달랐어요. 우리와 그들을 구별하는 건 단순히 피부색이나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얼굴 생김새, 걸음걸이, 표정을 읽어야 했죠. 특히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만약 사냥터에 네안데르탈인이 나타났다면? 만약 아이들 근처에 오로로피테쿠스가 숨어 있다면? 저 존재가 친구일까요? 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죽일 적일까요? 불쾌한 골짜기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고 시스템으로 진화했을 수 있습니다. 사람 같은데 완전히 사람은 아닌 얼굴들을 순간적으로 구별해내는 본능 말이죠. 이 본능이 우리 조상들이 다른 인간종들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줬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보는 순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섬뜩한 생각이 하나 듭니다. 이 본능이 혹시 다른 모든 인간종들을 멸종시키는 데 한몫한 건 아닐까요?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퍼져나간 곳마다 그곳에 살던 다른 인간종들은 사라졌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들 중 일부와 피를 섞은 건 사실이지만 그건 아주 가끔 일어난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현대를 사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위험한 세상에 살지 않습니다. 음식이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울 일도 거의 없어요. 네안데르탈인이나 데니소바인도 이제는 없죠. 그런데도 그 본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어두운 방에서 누군가의 기척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밀랍인형관이나 공포영화를 볼 때 느끼는 그 섬뜩한 말이에요. 같은 충격이고 같은 본능입니다. 수십만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는 고대의 기억이죠. 이 불쾌한 골짜기는 어쩌면 우리가 상상조차 힘든 위협들로 가득했던 선사시대의 흔적일 겁니다. 우리 인간만 있던 세상이 아니었죠. 어둠 속에서 두 발로 걷는 또 다른 존재를 마주치는 것이 죽음을,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운명을 의미했던 세계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포는 지금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십만 년 전 그 본능이 우리 조상들을 살아남게 해줬으니까요. 로봇이나 밀랍 인형을 볼 때 느끼는 그 불편함은 단순한 심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생존의 기억이죠.